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제가 예산에 관련된 강의를 찍었더니 어떤 분께서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셔가지고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판도라의 격리실무 찍고 있고요, 이지집합건물 회계 컨설팅에서 일하고 있고요, 공동주택 교육의 모든 것 에듀페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판도라님, 예산을 짤 때 법인세 비용을 계산하는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이라고 나오는데 그게 뭘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제가 이런 표를 보여드렸죠. 요거는 제가 연결을 좀 해드릴게요. 관료의 수입 비용 입력 방법에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요거 관련된 건데요.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을 적용하느냐, 적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그 계산에서 그 법인세 납부 금액이 확 줄어듭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법인세를 계산할 때는 수익에서 관리의 수입에서 관리의 비용을 빼요. 원래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데 관리 수익과 관리 비용을 일치하기 때문에 남은 수입은 관리의 수익과 관리 외 비용이죠. 그래서 관리의 수입에서 관리 외 비용을 빼면 그게 그 과세 표준액, 그러니까 세금을 먹일 수 있는 표준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을 한다 그러면 이자 수입의 100% 그리고 기타 수입의 50%를 차감을 해준다. 이런 겁니다. 이 고유 목적 사업에 써라. 그러면 그만큼은 내가 세금을 덜 내게 해줄게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요거는 이제 공동기업원과 입주기업원으로 나눈 건데 공동기업원을 볼게요. 수입 사업에 관련된 비용을 빼주면 과세 표준액이 나옵니다. 76901-364-3에서 12200-004를 빼니까 64701-359가 나왔죠. 원래는 이 금액이 과세 표준액이기 때문에 이거의 10%를 원래는 법인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을 준비를 했어요. 우리가 요거는 고유한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빼놓는 거야. 준비해 놓는 돈이야. 그러니까 요만큼은 쓸 거야. 우리가 요만큼 쓸 거니까 세금 좀 삭감해줘 라는 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액에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중에서 어떤 건 100% 빠진다 그랬죠? 이자 수입이 100% 빠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자 수입인 270에 363을 뺀 겁니다. 입금 불산입과 송금 산입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고 나니까 64701 350에서 270에 363을 뺐더니 619999996이 나왔죠. 산출 법인세는 실질적으로 그 원단위는 절하하기 때문에 619990이 나왔습니다. 여기다 10%를 원래 납부를 법인세를 해야 되죠. 그런데 아까 기타 수입의 50%를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는 경우에는 차감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곱하기 50을 했더니 3099,99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3099,990이겠죠. 저희는 어차피 이게 예산이기 때문에 금액을 그냥 3100000으로 해준 거예요. 그리고 요거의 10%가 이제 그 법인세할 지방소득세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 적용되지 않았다면 이 과세표준액이 그냥 10%가 법인세, 그 10%에 또 10%가 법인세할 지방소득세가 나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요, 고유목적 사업이라는 걸 먼저 좀 알아볼게요. 고유목적 사업은 법인의 설립 목적이 되는 사업을 말해요. 요거는 법인세법 3항 5호, 법인세법 시행령 3, 2항입니다. 고유목적 사업은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 아파트를 관리하는 게 목적이겠죠. 그러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이란 뭘까요? 비영리 내국법인, 이게 좀 어렵네요. 비영리 내국법인, 즉 영리사업을 하지 않는 내국, 우리나라에 있는 법인이란 얘기겠죠. 고유목적 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송금으로 계상한 준비금을 말한다. 일정 금액을 떼놓는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말하는 고유목적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정 금액을 떼놓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쓸 거니까 요만큼은 우리가
쓰면은 비용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쓰면은 세금 덜 내도 되겠죠? 그런 뜻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송금 산입이라는 거는 뭘까요? 그러면 자,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는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에 따라서 세무회계에서는 손급으로 인정되는 회계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아, 제가 여기 손급이라고 썼네요. 손금인데 손금으로 인정되는 회계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손금이라는 거는 기업 활동 중 자본이나 지분의 환급, 그리고 잉여금의 처분을 제외하고 거래를 통하여 순자산이 감소된 금액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말이 되게 어렵네요. 그죠? 송금 산입. 즉, 기업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는 않았지만 세법에 따른 세무회계에서는 송금으로 인정되는 회계 방법을 이야기한다고 하네요. 입금, 불산입 이렇게 말을 쓰기도 해요. 송금산입, 입금, 불산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렵죠? 저도 어렵네요. 그러니까 쉽게 제가 이해한 바를 제가 이제 이런 무슨 세무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냥 제가 이해한 대로 이야기를 지금 드리자면, 우리가 법인세를 내려 그러면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과세 표준액을 내야 되는데 그 금액 중에 일부를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거라는 거죠. 고유 목적 사업을 위해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이라는 거를 요만큼을 떼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 수입은 100%, 그리고 기타 수입은 50%에 대해서는 송금 산입 해주겠다. 즉,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는 처리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세법에 따라서 세무회계에서 송금으로 인정된 송금으로 해주겠다, 처리하겠다라는 얘기인 거겠죠. 요거는 뒤에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반대말은 입금 불산입. 같은 말이죠. 입금 불산입,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 자, 그러기 위해서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이제 잘 정리를 해놔야 되겠죠. 다 쓰고 나서 정리를 해놔야 되기 때문에 연도별 사용 내역을 정리해서 관리하도록 하고요. 설정 대상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비영리. 그러니까 비영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만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상가는 안 되겠죠? 자,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자치관리기구,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있어야 돼요. 예전에는 임대아파트 안 됐는데 이제는 임차인 대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송금 산입 한도는 이자소득의 100, 기타소득의 50%. 사용은요, 송금 산입한 날인 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입니다. 송금 산입할 날인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 그러니까 5년 있는 동안에 사용 안 하면 다시 깎아준 게 다시 금액이 아까 송금 산입된 게 다시 법인세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법인세를 더 내야 되겠죠. 자, 특히 그 사용 범위는요, 장기 수선비,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자치활동 촉진비, 관리비, 차감 등으로 사용합니다. 예전에는 이거 쓸 일이 없어갖고 되게 힘들었는데 뭐 장충으로만 쓰고 막 이랬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공동체 활성화랑 관리비, 차감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고유 목적 사업이 되겠죠. 특기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이내 미사용한 잔액은 입금에 산입하여 법인세에 가산한다. 아까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 했었던 거를 입금에 산입해서 법인세에 가산한다. 즉 법인세를 내라, 이런 얘기겠죠. 회계 처리는 공동기여 수입과 입주자 기여 수입이 있는데요. 공동기여 수입은 자치단체 지원, 검침수당, 재활용수당 지급, 예비비, 관리비, 차감 등이 있고요. 입주자 기여 수입은 장기수원 충당금 적립 등이 있어요. 즉 입주자 기여 분야에 대해서는 원래 뭐로 처리해야 돼요, 여러분? 장기수원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되잖아요. 장기수원 충당금. 그렇기 때문에 장기수원 충당금으로 하는 거고, 공동기여 수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자치단체 지원, 검침수당, 재활용, 예비비, 관리비, 차감 등 사용할 수 있죠.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기타는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에 대해서는 요게 이제 회계 산입은 요즘은 안 해요.
회계에는 산입하지 않고요. 세무에만 산입을 합니다. 근데 어떤 회계사님들은 이걸 회계에서도 넣어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말이 안 되는 회계처리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게 원래는 세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회계처리를 넣는 게 맞고, 회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안 넣는 게 맞고, 그래서 한동안 되게 이슈가 됐었는데, 요즘은 회계에는 안 넣고 전표에는 안 넣고 세무하는 데는 집어넣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이게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사용명세서고요. 연도 쓰고 그 송금 산입액, 우리가 세무신고 조정금액, 아까 전에 뭐 이자 수입의 100%, 그 다음에 기타 수입의 50%를 이렇게 송금 산입해 주잖아요. 그 금액을 써주고, 직접 사업연도까지 고유목적 사용액을 사용일자, 지출 계정 과목, 지출 내용, 업체명, 사업자 등록 금액 이렇게 기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연도, 올해 어떻게 사용한 것을 써주는 거고요. 잔액, 5년 이내분과 5년 경과분. 5년 경과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입금, 산입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인세가 느니까 그 안에 빨리 써야 되겠죠. 요즘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거의 다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법인세 계산하는 데 쓰이는데, 법인세에서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적용하면 이자는 100%, 기타 수입의 50%를 송금 산입, 입금 불산입. 즉, 세무로는, 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실제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세무상으로 깎아준다,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공동주택만 가능하고요. 수입에서 비용을 빼서 그 금액이 과세표준액인데, 이 과세표준액에서 만약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자 수입을 빼주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그 조정 후 과세표준액이 나오면 여기에 10%를 곱해주면 산출법인세가 나옵니다. 이 산출법인세의 50%를, 기타 수입의 50%를 차감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곱하기 50을 해줍니다. 그래서 나온 금액이고요. 거기에 10%가 법인세할 지방소득세입니다.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하지만 만약에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 과세표준액의 10%를 그 법인세로 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은 비영리 내국법인, 제가 자꾸 뛰는 거를 틀리게 하네요. 비영리 내국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이나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해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을 말합니다. 즉, 송금산입이라는 것은 기업회계에서 비용으로는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에 따라서는 세무회계에서는 송금으로 인정되는 회계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하기 위해서는 고유목적 사업을 하는데, 고유목적 사업은 법인의 설립 목적이 되는 사업을 이야기합니다.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은 연도별로 정해서 관리해야 되고요. 공동주택만 가능한데, 예전에는 분양아파트만 됐었는데 이제는 임대아파트도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그 송금 산입의 한도는 이자 소득의 100, 기타 소득의 50%. 그리고 5년 안에 사용하지 못하면 입금에 산입돼서 법인세를 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회계 처리는 사용 범위는 장기수 선비,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자치 활동 촉진비, 관리비 차감 등이라는 거. 그리고 회계 처리하는 거는 공동기여 수입과 입자기여 수입이 있는데, 공동기여 수입은 자치단체 지원, 검침수당, 재활용 수당 지급, 예비비, 관리비 차감 등에서 하시면 되고, 입주자 기여 수입은 장기수원 충당금에서 쓰시면 된다. 요거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사용명세서다. 왜 5년 이내 분과 5년 경과분을 표시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직전 연도까지 고유목적 사용액과 당해년도 고유목적 사업액을 기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도라 격리실무에서는요, 업무대행, 회계대행, 회계점검, 회계분리, 교육업무, 회계조언, 예산안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요런
어떤 분들이 이제 교육도 해주시나요? 하는데 이제 개인 교육도 해주시나요? 하는데 개인 교육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좀 보시면은 굉장히 예산이나 이런 세무 부분이나 굉장히 어려워요. 저희가 사실은 뭐 전문가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공동주택이라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적립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그게 있을 때는 법인세가 훨씬 줄어든다. 요 정도를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정한 댓글 감사드립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유목적 사업준비금 잘 적립하시고 나중에 그거 잘 사용하셔서 나중에 법인세에 더 내거나 추가하는 일 없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제가 요즘 그 굉장히 사실은 바빠요. 공동주택 회계 담당자들을 위해서 직무교육을 한 16강 정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나중에 에듀파에서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1월 안에는 아마 다 찍어서 12월 정도에는 오픈될 것 같아요. 너무 바쁘네요. 네, 몸을 좀 나눠가지고 여러 명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제가 좀 많이 바쁘네요. 여러분 좋은 영상 찍도록 노력할 거고요. 함께 발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